결국 터질 게 터진 것 같습니다. 1억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 법인 외진 투기 의혹 집중 조사를 하겠다고 이제 국토부가 칼을 빼들었네요. 자, 어떤 배경인지, 그리고 이게 과연 어떤 칼인지, 정말 아주 날카로운 칼인지, 아니면 좀 빼봤는데 생각보다 좀 아닌 칼인지, 그리고 왜 이런 걸 하는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출처가 연합뉴스입니다. 김동규 기자님이시네요. 네,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법인 외지인 투기 의혹 집중조사. 이게 아마 제목만 보고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결론 금방 아실 겁니다.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거래한 법인, 그리고 외지인, 이거는 금방 데이터 나오거든요. 법인과 외지인의 투기 의혹을 집중조사하겠다. 이게 딱 보면은, 그래, 이 녀석들 잘 됐다, 다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 들겠지만, 이걸 어떻게 하죠? 투기 의혹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현실성이 좀 별로 떨어진다.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겁주경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보죠. 자, 작년 7월 이후 거래 대상 국토부 위법행위 엄중 조치. 그렇죠. 이제 요거죠. 당연히 위법한 건 당연히 엄중 조치하죠. 그런데 이 법을 위반한 거랑 투기 의혹이 있는 거랑은 두 개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두 개가 지금 서로 달라요. 같이 하니까 좀 비슷해 보이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도 개선하겠다. 이게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늦은 거 인정할게. 이게 좀 계속 이게 틈새가 있어서 많이 산 거 인정하는데, 지금 당장 제도 개선이 좀 힘들어. 법도 바꿔야 되고 하니까 그 전에 좀 시간을 좀 벌어야 되거든. 너희들 그래서 내가 좀 쫄게 할 거야. 그래서 좀 조사할 테니까 좀 하지 마.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7.4 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 정부가 기획조사를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저가 아파트 매수법인과 외지인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0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 외지인이면서 벌써 여기서 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지역에 산 사람은 문제가 없다는 건가? 근데 그 해당 지역에 산 사람이 한 100채를 샀어요. 그럼 그게 투기 의혹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자,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이 이들의 자금 조달 계획과 매도 매수인, 거래 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 거래를 가려낸다. 조사 결과 이런 걸 보겠다는 겁니다. 업다운 계약. 당연히 이거는 불법이죠. 편법 증여, 명의 신탁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자금 출처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그런데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은 좀 잘 없네요. 1억 이하 아파트가 일부 다주택자 법인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은 작년 7월 이후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너무 늦었죠. 사실 하려면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퇴로는 열려 있어요, 또. 그러니까 먼저 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뭐라 해야 되죠?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먼저 산 사람들 입장이 더 좀 유리해지는 그런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거죠. 퇴로는 열려 있기 때문에. 자,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는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 취득세만 그렇습니다. 또 이거 주택수 빠지니까 착각하셔가지고 취득세만 놓고 사가지고 신나게 사는데 나중에 양도세에서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힘들 수 있어요. 정부는 작년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으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면 주택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 1에서 3%를 적용했다. 오늘 11월 11일 빼빼로데이, 그리고 11시에 시작한 정말 역사적인 날 아닙니까? 11월 11일 11시에 시작한 그 명사초청 특강에서 김성봉 세무사님께서 취득세에 대해서 아주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과 본문 더보기에 남겨놓겠습니다. 어쨌든 기본 취득세율을 이제 1억 이하짜리에 적용을 하는데,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자, 이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 명사초청 특강이 특히 좋았던 게 뭐냐면,
이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국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지방세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좋았거든요. 자, 취득세, 양도세, 공시가격 1억 이하. 자, 공시가격 1억 이하를 샀을 때 취득세, 이때 주택수는 빠지죠. 안 들어가죠. 단 재개발 등 관리지역은 포함. 벌써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아하, 여기는 이제 재개발 뭐 이런 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개발될 요소가 있으니까, 호재 등이 있으니까,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으니까 이쪽에 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도세는 어떻게 되죠? 양도세는 주택수 어떻게 되죠? 주택수. 당연히 다 들어가죠. 용도와 상관없이 그냥 주거용으로 쓰면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가격을 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조심하시고, 주택수 다 들어간다는 거 잘못하면 정말 지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팔 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해볼 만한 게 이거예요. 아까 제가 퇴로가 열려있던 게 이거예요. 중과 배제. 중과 배제.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양도 당시에도 1억 이하다. 그러면은 2주택에서 이 1억 이하를 먼저 매도하면 중과가 안 들어가요. 근데 2주택이어야 되고요. 요 1억 이하짜리를 먼저 팔아야 중과가 안 들어가요. 이때는 지역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뭐예요? 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공시가격 3억 이하. 이 경우에도 중과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산 사람들은 뭐가 유리한 거예요? 이때 취득세 딱 피하고, 예를 들어서 공시가 예를 들어서 뭐 9천에 샀다. 그런데 수도권 광역시 이외 요 2번으로 가는 거예요. 2번으로. 그래서 3억 이하로 딱 간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비조정이면은 일반과세로 판다. 지금 요 전략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토부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에 대해서 투기 의혹을 보겠다. 이미 여기 다 열리는데, 이게. 지금 요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알고 하신 분은 상관이 없죠. 알고 하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 나는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좀 돈을 좀 굴려야 돼서 용돈벌이 좀 하고 싶은데, 뭐 1억 이하짜리 사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산 거예요. 사가지고 뭐 얼마 재미도 못 보고 좀 몇백 남기고 팔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 똘똘한 한 채의 고가주택을 팔아야 돼서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죠. 2년 있어야죠. 추가 2년. 최종 1주택. 이제 그때는 완전히 스텝 꼬이는 거예요. 이제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나는 그냥 이거 팔고 양도세 중과 배제만 받고 나는 조금만 할 거야. 그렇게 하면 뭐 상관없어요. 할 수 있죠. 뭐 여기에 뭐 업 계약, 다운 계약, 편법 증여 이런 것만 없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를 다 지키고 불법을 안 저지르고, 예를 들어서 세 채를 샀다고 합시다. 세 채를. 내가 고가주택 하나 가지고 이제 세 채를 했다. 근데 그거를 투기 의혹으로 어떻게 알아, 이거를? 당신은 세 채니까 투기입니다. 당신은 두 채니까 투기가 아니라 용돈 벌려고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제목이 좀 이렇게 나온 거지. 요거 위주로 볼 거예요. 요거 위주로.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 그런 거 상관없이 주택 거래면 모두 다 자금 조달 계획서 쓰잖아요. 이미 그 조달 계획서 쓰는 것 자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올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많이 나왔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하고 있었던 자금 조달 계획서 그거 보는 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조사 하니까 나오고, 기획조사 안 하면 안 나오고, 그럼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말이. 어쨌든 그래요. 어디까지 했죠?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양도세 중과세 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투기 수요가 저가 아파트로 몰렸다는 지적이다.
지금 정부의 굉장히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의 그 욕망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누구나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누구나 돈을 벌고 싶고 누구나 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 하는데 그 인간의 욕망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억제할 수 있고 심지어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 거래량은 총 24만 6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외지 거래는 32.7, 법인 거래는 8.7%에 해당된다. 이 기간 외지인 5만 9천여 명이 8만여 건을 매수하고 법인 6,700여 개가 2만 1천여 건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지인은 1인당 평균 1.3건, 법인은 한 개당 평균 3.2건을 각각 매수했다. 이제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는데 아니 그러면 그 외지인이 아니라 안에 있었던 거주자들은 뭐 조사 안 해요? 그 사람들이 10개 사면 그건 투기 의혹이 아닌가? 예, 그거 이게 벌써 이거부터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자, 특히나 법인 매수 비율은 뭐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뭐 사실 법인이 이제 세율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메리트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단기 매도를 할 수 있어서 그래. 2년 이하 단기 매도를 할 수 있어서. 네. 국토부는 저가 아파트를 여러 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바로 투기수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진 않지만 그렇죠. 저가 아파트 매집 행위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상승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법인 외진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답답한 게 이거였어요. 아니 여러 차례 매수했다고 바로 투기수로 판단하는 거는 못한다, 단정 못한다 해놓고 아니 근데 이렇게 매집 행위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상승하니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조사한다. 아니 근데 조사하면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제가 이미 그 전에 했었어야죠. 그 전에 하려면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비슷한 영상을 전에 올렸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었어요. 너무 늦었다. 하려면 빨리 됐어야 된다. 그리고 할 거면은 퇴로까지 막아버렸어야 된다. 그래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아, 물론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제 말이 굉장히 아주 가슴을 후벼 파는 그 아킬레스건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게. 국토부는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 별개로 최근 급증한 법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 병을 제가 장담하는데 저 조사 결과 1월달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오면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정치적인 것도 아니죠. 우리도 그 개인적인 회사, 저도 사기업 다녔는데 지금 연말에 뭐 임원 인사 있고요. 뭐 조직 개편하면 다 뒤숭숭해요. 공직사회가 안 그러겠습니까? 내년 대선이 있는데 뒤숭숭 할 거예요. 저거 얼마나 열심히 할지 솔직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 물건의 특징과 매수자금 조달 방법,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위법행위를 가려낼 계획이다. 오케이. 결과 나오면 제가 꼭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보도자료 원문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면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물론 제가 너무 좀 정부가 하는 걸 비판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멘트 있잖아요. 뭐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엄중히 조치하고 면밀한 실태조사. 이걸 제가 4년간 봤어요. 4년간. 보도자료 분석을 하면서. 너무 좀 판에 박힌 듯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제가 흥분한 거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양해 말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기사는 그냥 이런 게 있고 드디어 이제 좀 너무 과하면 안 된다. 뭐든지. 또 이거 매수하신 분도 너무 좀 심하게 하신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막 있는 돈 없는 돈 막 다 끌어오고 그 과정에서 뭐 불법 편법 증여 이슈가 나오고 자금 출처 이슈 나오고 그러면 이제 문제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뭐든 과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억 이하 아파트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데 결국에는 최근 국감에서 국토부 장관이 관련된 질의를 받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하겠다라고 답변 드렸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게 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면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이 온 것 같다. 근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결과는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 제가 좀 방송에서 좀 못다한 이야기, 그런 것들은 우리 멤버십 특강하고 정규 과정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한 가지만 좀 광고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달아놨는데, 지금 멤버십 많은 분들이 좀 감사하게도 해가지고 해주시는데, 이번 달에는 멤버십 과정이 되게 풍성합니다. 명사초청 특강 보통 한 번에서 두 번 하는데, 이번 달에 세 번 있습니다. 세 번. 우리 오늘 김성봉 세무사님이 취득세를 아주 뽀개 주셨고요. 조만간 김종석 세무사님 나오셔가지고 자금 출처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가업상속 공제인가, 이제 좀 관련된 내용 또 이제 좀 가져오셔가지고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명사초청 특강 최초로, 제가 감평사님을 모셨습니다. 감평사님. 제가 한번 9월 달에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11월 달에 이제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별다른 신고를 안 하면 기준시가로 그냥 그 취득가가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나중에 양도 차익을 생각해서 취득가를 좀 올려놓는 것이 나중에 양도세를 좀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때 그 가격을 산정하는 거, 감평 받으세요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좀 내심 기대하고 있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또 마지막에는 제가 진행하는 멤버십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다우메님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늘 여기서 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명사초청 특강이 어디 보자. 명사초청 특강이 날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그러니까 11월 23일 화요일은 김종석 세무사님. 그리고 11월 26일 금요일이죠. 이때 이제 김강산 감평사님. 그리고 11월 26일 금요일 밤 제네시스 박 멤버십 특강 이렇게 합니다. 아주 알찬 11월 한 달이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 정도의 퀄리티로 월 12,000원으로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멤버십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수익의 일부를 제가 이분들한테 출연료를 지급을 드립니다. 대부분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오세요 해가지고 그냥 하잖아요. 뭐 왜냐면 그 채널에 나온 것 자체가 홍보가 되니까. 물론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좀 더 약간 양질의 정보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양질의 정보를 좀 알아보는 분들한테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기꺼이 돈을 내고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거에서 일부를 생각보다 많이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이 주신 수익의 그래도 한 10%, 한 15%는 제가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드리고 또 저도 제 나름대로 강의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도움 되시면은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필요하시면 계속 하시고 들어봤는데도 생각보다 난 별로였어 하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좀 죄송하게도 참 좀 장황하게 좀 홍보를 한 거는 좀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이제 조금 약간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그런데 우리 이제 위드 코로나 한다면서 지금 확진자 수는 늘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위중증, 사망자 숫자는 좀 줄어들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아직 그거 조금 약간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특히, 이 환절기 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정교수 강생이에요? 임세진님? 12억 이건 아직도 얘기가 없네요. 11월 달에 좀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나오면은 바로 또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지금 뭐 멤버십 분들 질문 주시고 있는데요. 제가 좀 요즘에 최근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또 다음 주부터 우리 멤버분들 우선 해가지고 댓글, 피드백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